자,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범팀장입니다. 2017년 4월 19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0번 눌러주세요. 안 들리시나? 예, 들리시죠? 깜짝이야. 네, 잘 들리실 겁니다. 네, 소리 안 들리시는 분들은 리셋 버튼이나 지금 잘 나오다가 중간에라도 안 나오면은 리셋 버튼이나 재접속 누르시면 웬만큼 다 해결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 다우산업지수가 이제서야 올라오네요.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전일 대비 113.64포인트 하락한 2523.28로 마무리됐고, 나스닥도 7.32포인트 하락한 5849.47, 그리고 S&P 500 지수도 6.82포인트 하락한 2342.19로 마감을 했는데, 3월 초까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왔었죠. 그런데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 실적이 기대 수준에 비해서 못 미치는 영향이 아무래도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는 하락했죠. 미국 원유 생산량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이 나왔고, 근데 어느 정도 이런 지수의 약세는 유럽 증시도 한 몫을 했죠. 잠시만요. 늦게 나온다고요? 네, 잠시만요. 리셋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잘 들리실 겁니다.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였죠. 6월 조기 총선을 전격 발표를 하면서 이게 만약에 되면 6월 8일 정도, 6월 8일에 총선을 치르겠다 하죠. 올해 유럽의 주축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모두 총선이나 대선을 치르는 상황이 됐고, 여기 지난 6월 브렉시트였죠. 국민 투표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결과에 책임지고 물러나면서 메이가 총리직을 떠맡은 건데, 이게 총선에 승리해서 자리를 얻은 게 아닌 상황이라 새로 총선을 치러서 국민들의 확고한 신임을 얻고, 그리고 자신이 주도하는 새 정부를 꾸리겠다고 어느 정도 선언한 셈이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우려에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고, 지난 주말이었죠. 증권거래소의 상장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지시한 바가 있었고, 현재 일본은 지정학적 우려가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된 가운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으로 인한 관망세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미 무역 적자를 줄이고, 그리고 일본의 농축산물 시장, 그리고 조달 시장 이런 거를 더 개방할 것으로 압박을 했다고 하죠. 어느 정도 그런 보호무역주의가 강한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2.70포인트 오른 2148.46으로 마감을 했고, 이게 장 초반에 개인들의 순매수로 이어졌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기관의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으로 저점 찍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자, 기간을 보시면은 4일째 순매수로 이어졌지만, 이게 잠시만요. 자, 기간은 4일째 순매수, 외국인은 4일 만에 순매수 흐름으로 돌아섰죠. 업종별로는 의료 정밀, 통신업, 섬유의복, 건설업 등등 상승의 흐름을 보였고, 화학, 운수장비, 운수창고, 기계 이런 업종은 하락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대우조선해양이죠. 법정관리 돌입 우려가 완화된 상태이고, 무엇보다 4월 위기설이었죠. 또 다른 이유였던 게 환율 조작국 지정. 그 우려에도 그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랑 중국 두 나라 간의 합의, 거래, 그런 이제 중국이 북한 핵 미사일 도발 저지에 협조하면은 무역 환율 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하면서 분쟁이 사그러지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은 셈이죠. 그 미사일 도발을 또 하긴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미 그런 행동은 예상했던 거라고 했고, 이제 도발 시에는 중국이 이제 뭐 야야 뭐 적당히 해서 뭐 마무리해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6차 핵시험 때 이제 원유 공급 중단 제재에 동참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런 영향으로 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생각은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불확실성도 완화된 편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코스닥 잠깐만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5.26포인트 상승한 634.73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기간에서 꾸준한 수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 초반에 어제도 개인들의 순매수로 흘러가다가 외국인 순매도 폭을 줄여 나가면서 장 후반에는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이제 그거에 따른 또 이제 기간의 수급 받쳐주면서 더 양호한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디지털, 뭐 건설, 반도체, 방송 서비스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었죠. 어제 상당히 종목들 움직임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징적으로는 국내 소셜 카지노 기업 W게임즈죠. 그 미국 개발사 더블다운 인터랙티브 인수 소식의 상한가, 그리고 이제 관련 업체죠. 미투온, 넵튠 이런 종목들도 이제 덩달아서 영향을 받았었고, 근데 지난번에 지난번 아니죠. 요게 잠시만요. 뉴스가 잠시만요. 주요 뉴스에는 넣지는 않았네요. 자,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고, 또 하나 볼 수 있을 게 아남전자도 잠시만요. 아남전자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그 삼성전자가 지난달 하만을 인수 후에 처음으로 이제 열리는 상하이 모터쇼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때 이제 아남전자 파동이 나왔었고, 아남전자는 하만 카돈의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인데 어제 그 첨단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한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면서 주요 고객사 등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상한가 마감을 했었고, 이 밖에 4대강 보건 관련주들이라던가 그런 종목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죠. 제가 준비해온 뭐 주요 뉴스는 그게 아닌데, 어쨌든 자, 주요 뉴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한미 FTA 개정, 아까도 YTN 뉴스 들으니까 그런 소식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갤럭시 S8 붉은 액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한국은행 9월 이후 금리 인상 저울질 뭐 등등 해서 주요 기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FTA 개정, 한미 FTA 개정 언급에 이제 정부는 모든 가능성 대비 이렇게 이제 내놓고 있는데, 요게 한국을 방문한 미국 부통령이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자유무역 협정 FTA죠. 요거를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거에 따른 이제 정부가 그런 진입학 그리고 향후의 상황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특히 행정부 서열 2위죠. 부통령의 입에서 직접 한미 간 맺은 FTA를 개정하겠다라는 이제 첫 공식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그 재협상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아졌고, 어쨌든 요거가 이제 확실히 방향성이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여기 주한 미 상공회의소죠. 그런 연설에서 한미 FTA 이후 5년간 미국 무역 적자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라면서 이제 한미의 FTA 개정 그걸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어쨌든 발효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거를 뭐 다시 개정할 수는 있습니다. 개정할 수는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부가 이제 준비만 잘하면은 도리어 이제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한 조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역 적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뜯어보면은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 한미 FTA 협상 당시에 뭐 자동차라든가 의약품, 쇠고기 이런 국내 수입이 크게 늘었고, 그리고 이제 발효 이전인 2011년 자동차 수입액이 3억 5천만 달러에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지난해 기준에서 16억 8천만 달러, 이제 5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네요.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증가했고, 예. 어떻게 보면은 잘만 해결해 준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리한 조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S8 붉은 액정 복병, 삼성 측에서는 품질 하자 아니라고 말씀이란다 나오고는 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월급보다 주식님. 자, 이제 100만 대를 돌파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죠. 근데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붉은 액정. 요게 이제 품질 이슈와는 이제 무관하다. 그래 이제 서둘러 진화를 나섰는데, 요게 개별적으로 그 설정 창이 있죠. 여기 화면 보이시면은 이런 거를 인해서 조정을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찝찝하죠. 저도 핸드폰을 사면은 이런 거 테스트 다 해보는데 왠지 이게 색깔이 이상하다라면 좀 찝찝함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난번이죠. 노트 7 그 이후에 품질 이슈에 민감해진 소비자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걸로 보고 있는데, 붉은 액정 논란에서 이제 노트 7 발화 상태로 이제 품질 이슈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의 감성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 아니면은 이제 업계에 따르면은 이제 불량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이제 소비자로부터 이제 정식 접수되고, 요거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이제 부품사랑 함께 불량의 원인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건 정식 접수가 이제 된 사례는 없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슈가 됐었고, 그거에 따라 인기가 많았고, 또 이제 뭐 그런 한 1회차 뭐 앞으로 이제 여지는 있겠지만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품질 하자는 아니라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 9월 이후 금리 인상 저울질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죠. 가계 부채에 대한 뭐 내관을 터뜨리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영향 분석에 나선 시점이 올해, 공교롭게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시기와 맞물리고 있고, 이제 지난 13일 GDP죠. 증가율 전망치율이 2.5에서 2.6으로 올리면서 경기 시각을 신중론에서 다소 낙관론으로 이제 바꿨다고 하는데, 근데 GDP는 국내 사고 많이 나도 GDP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그 GDP 그런 수치를 가지고 딱 정하기는 좀 그렇죠. 이런 가운데 금리 인상 파급 효과를 놓고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 분석에 들어간 것이 알려지면서 시장에선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된다라면은 뭐 9월 이후 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뭐 한 번만 더 올리면 금리 역전까지도 우려되고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금리를 쉽게 올릴 수도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가계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고 뭐 내관을 터뜨리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걱정도 있죠. 실제로 그렇죠. 가계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죠. 심각하게 많고 뭐 1금융권에서 이제 제재가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른 뭐 2, 3금융권 그런 이제 통계가 나오지 않는 그런 금융을 또 이제 금융이란다. 대출을 원하는 그렇죠. 1, 2금융권에서 안 되니까 뭐 그 외 대출 얻는 사람들이 많고, 그거에 따른 통계도 나오지 않는 편이고, 어쨌든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지스님 목 괜찮습니다. 그거 농담이었는데. 어쨌든 예, 감사드리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판 커진 빅데이터 분석 시장 올해 국내 1조 3천억 넘는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차 산업 그런 관련주들이라던가 뭐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 등등 해서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게 빅데이터 관련이죠. 이런 것들 보실 수 있는데,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은 전년 대비해서 9.9% 성장하면서 1조 3,116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이제 예상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연평균 9.4% 이제 성장해 해서 이제 오는 2020년에는 1조 7,619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이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 분석 시장은 금융, 제조, 공공에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 금융권은 마케팅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제조업은 마케팅이나 이제 플랜트, 공장 이런 이제 등에서 수요가 생겨나고 있고, 이제 공공 부문에서도 정책적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밀고 있어서 이제 전 산업군에 걸쳐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전문 솔루션 기업 외에도 이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한국 IBM 등도 이제 빅데이터 분석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관련주로 보실 수 있는 게 효성 ITX라던가 오픈베이스, XM 등등등등 있는데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옥석 가리기는 필요한 편이죠.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는가 아니면은 꾸준한 실적으로 이어가는가, 이런 것들 이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주로는 뭐 효성 ITX, 오픈베이스, XM 이런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 지문 인식 상용화는 누가 먼저? 자, 요게 이제 지난 2월 27일이었죠. 크루셜텍이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 인식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파동이 한번 났었죠. 크루셜텍이. 자, 어쨌든 삼성이냐, 화웨이냐, 애플이냐, 이게 화면 위에 지문 인식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그런 스마트폰 업계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은 이제 화면상에서 손가락을 이제 대는 것만으로도, 그죠? 지문 모양을 분석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은 S8에는 그 홈 버튼이 없었는데 그죠? 전면 창에는 없지만 후면으로 가버렸죠. 그게 지문 인식하는 그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 센서라고 해야 되나? 이제 어쨌든 디자인 상에서, 그죠? 스마트폰 전면을 매끄럽게 디자인할 수 있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꽉 채울 수 있죠. 공간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스마트폰 업계가 이제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는데, 기술적 난제로 아직은 상용화가 쉽지 않다고는 하는데, 또 모르죠. 뭐 이제 갤럭시라던가 뭐 애플이라던가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또 이제 거기에는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 그 삼성전자는 광학식 센서 방식으로 이제 관련 부품 업체들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그 갤럭시 S8에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을 구현할 계획이었다라고는 하는데, 그 미국 시냅틱스 등과 이제 협력해서 개발을 진행해 왔었는데 완성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출시일은 다가왔고, 결국에 스마트폰 후면에 지문 인식 버튼을 별도로 이제 배치하는 쪽으로 전환을 했죠. 그 삼성전자는 지문 인식 버튼을 항상 전면에 뒀었죠. 저도 S7 엣지인데 전면에 있고, 뭐 잘 인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지문이 이제 달아서 그런지 잘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뭐 기술력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자, 어쨌든 후면 인식은 LG전자가 주로 쓰던 방식이었죠.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후면 인식은 이제 낯설다, 그리고 어색하다. 삼성전자가 이제 디스플레이 S8이죠. 디스플레이 크기가 확대가 이제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서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후면으로 뺐다고 합니다. 이제 차기작에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문 인식 구현을 해보겠다.
라는 이제 내부 목표를 세웠고 경쟁사보다 먼저 상용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이제 전해졌다고 합니다. 요거에 따른 애플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제 분석이 최근에 나왔는데 애플이 아이폰에 적용하려는 지문인식 센서 수율이 낮아서 이제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양산이 늦어지더라도 판매량에 이제 실적적인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낮아 보인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한번 봐볼만 하죠. 자, 그리고 미세먼지 가전시장 성장 기대. 가전시장인데 제가 서울의 모습을 찍어 왔습니다. 굉장히 이미지만 봐도 답답해 보이네요.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한 환경 가전 그런 이제 인기가 높아졌다고 하죠. 이제 가전업계에서는 환경 가전이 성장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뭐 우리가 관련주로는 황사 관련주로는 미세먼지 황사 관련주는 크린앤사이언스, 50, 위닉스, 성창, 오토텍, 나노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요 관련주들도. 요 관련주 중에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종목들도 있고, 요 관련주들 중에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옥석 가리기는 필요한 상황이고, 그 국내 내수 가전 시장이 수년째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이제, 그런, 미세먼지 황사로 인한, 황사 가전, 요런 종목이란다. 요런 가전기구들이 이제 떠오르고 있죠. 그 롯데 하이마트 관계자는 올해 건조기에서 연간 1,000억대 매출, 그리고 이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매출인데다 다른 제품군과는 이제 충돌하지 않아서 실적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하죠. 공기청정기도 있고 빨래 건조기 있죠. 빨래 건조기 또 뭐가 있죠? 스타일러. 건조기 스타일러. 이렇게 이제 새 가전이 영역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갈수록 심해지죠. 미세먼지 심해지고, 지금은 황사 미세먼지 심해지고 있고, 그거에 따른 공기청정기 판매가 폭증되고 있고, 지금 또 떠오르고 있는 게, 저도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건조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스 건조기였는데, 지금은 전기로 된다고 하죠. 그리고, 전기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우리 이제 국내 정서는 빨래를 바깥에다 햇빛에 바짝 말려서 이런 정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거에 따른 우리 이제 건조기 시장도 맨 처음에는 LG전자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 전기식 건조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제품인데 이제는 삼성전자도 따라서 이제 시장 공략을 원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요거에 따른 가전 시장 성장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잠시만요. 자, 그리고 특징주입니다. 전일 지난번 시황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일 상한가를 갔다던가 급등이 나왔다던가 이런 종목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뽑은 특징주로는 꾸준한 매출도 있는 반면에 앞으로 이슈가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이제 뽑아왔으니까 이런 거 한번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셈 아까도 빅데이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올 빅데이터 171조 시장, 삼성전자 등 450개사의 공급 중 엑셈 요거를 뽑아왔는데 IT 성능 관리 및 모니터링 전문 업체이고 15년 11월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기업 아임클라우드와 투자 협약을 맺고 이제 지분 25%를 인수한 엑셈. 그 올해 세계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171조 원에 이제 달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그거에 따른 파동이 나왔었고, 그리고 2017년 빅데이터 및 분석 솔루션에 대한 투자 비중을 이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 뱅킹, 조립 제조, 공정 제조, 연방 중앙정부, 그리고 전문 서비스 이런 분야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5개 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빅데이터 및 분석 솔루션에 총 724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이제 전망되면서 2020년에는 1,015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XM은 또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29개국 450개 고객사가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국내 금융회사들의 금융회사들이 이 제품을 이용하고 있고, 금융권 내 시장 점유율이 70에서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XM. 자, 그리고 비트컴퓨터. 자, 비트컴퓨터가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해서 이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상승이 나왔었죠. 뭐 급등이 나왔다거나 뭐 상한가 같다라는 게 아닙니다. 상승이 나왔었는데, 의료기관과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민간 합동 바이오 빅데이터가 처음으로 구축되는 거고, 정부는 이거를 통해서 병원 그리고 바이오 헬스 업계는 물론 통신기술, 화장품 이런 등의 업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신사업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고,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판교 메리어트 호텔에서 산학현 전문가와 바이오 헬스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바이오 헬스 산업 발전 전략을 했죠. 요거에 따른 잠깐만요. 자, 비트컴퓨터도 이제 삼성전자와 모바일 병원 솔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 바 있으며, 체지방, 혈당, 혈압 이런 등을 측정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비트케어 그런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등 이제 4차 산업 혁명을 견인할 유망 시험 인증 서비스 활성화 계획으로 이제 시장에서 부각됐었죠. 자, 그리고 이제 디젠스. 자, 디젠스는 소음기 머플러를 주로 이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데, 주요 매출처는 GM입니다. 배기 시스템의 경우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이고, 그리고 이제 매출 수주를 기반으로 한계 차종별 확정 매출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지만, 최근에 이제 그런 새만금 공약이죠. 그런 거로 인한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렇죠. 뭐 영향을 받는다고는 하지 않지만 테마로 엮여버리면 또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매출액도 2015년 흑자 전환 이후에 유지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괜찮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어쨌든 엮여 있기 때문에 파동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항상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유니테스트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제 특히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모듈 테스터, 그리고 이제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터, 이런 개발 판매가 주력입니다. 국내 최초로 D램 주검 장비의 국산화 및 상용화에 성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이제 줄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흑자는 유지 중이고, 메모리 테스트 장비와 관련된 시장은 반도체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검사 장비도 같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테스트. 잠시만요. 자, 그리고 솔번의 자회사 솔번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인공지능 전문기업 AI 전문기업 와이즈넛이 국내 인공지능 업계 최초로 매출 2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상승이 나왔고, 금융업계와 공공기관이 주목한 그런 와이즈넛의 지능형 자동 응대 솔루션 와이즈봇이 이제 국내 주요 증권사 그리고 금융권과 이제 기관 콜센터, 고객만족 센터 이런 이제 등의 공급을 확대하면서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인데, 와이즈넛 대표는 자, 인공지능은 현재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인공지능 기반
진행형 민원 상담 시스템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향후 와이즈넛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자, 솔번은 자회사 솔번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국내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제 검색 1위 기업인 와이즈넛의 주식 95만 6,250주 약 16.99%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솔번 인베스트먼트는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분석 잠시만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솔번은 솔번 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죠. 또 솔번 그룹 계열의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국제 표준화된 기술로 이제 국내 병원 네트워크는 물론 해외 네트워크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솔본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이 보실 수 있고 엮여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으로 엮여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 그리고 FPD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죠. 그리고 태양 전지 장비, 그리고 LED, OLED 이런 장비 등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 여기 예전에는 많이 봤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많이 봤었는데 실적이 줄으면서 이제 조금 관심 밖에 있다가 최근에 다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LG 디스플레이의 이제 최대 장비 협력사로 이제 플라즈마 화학 증착기를 독점적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분석했는데 일단 OLED 패널이 지금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 많이 찍어내도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타 다른 LG 디스플레이라던가 아바코, 워닝 머티리얼즈 요 종목도 테마군 형성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노펙스 지난 3월 13일이었죠. 시노펙스 동남아시아 수처리 시장 공략을 위한 인도네시아 현지 정수 시설 전문기업의 지분 인수를 완료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14일날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파동이 나온 이후에 지금은 어느 정도 4대강 보건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신흥시장 중 중요하게 떠오르는 국가 중 하나이고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인구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9배에 달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시노펙스는 국내에서 이제 진행한 마을 상수도 사업을 바탕으로 소규모부터 대규모 정수장까지 물 사업을 전개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 아울러서 이제 고도 정수 설비 이제 핵심인 필터 멤브레인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 및 연구 개발을 위해서 필터 공장과 기술 연구소 설립을 계획 중이라고 하고, 요거는 지난번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19대 대선 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 과제로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4대 과제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그런 이제 보호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 사업을 거론함에 따라서 이제 부각됐고,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였죠. 추진된 4대강 사업의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그런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런 4대강 복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었고, 그거에 따른 종목들 이제 이화공영이라던가 자연과 환경, 그죠? 홈센터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보건사업 전개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정수 처리시설 교량 토지 조성 5번 왜 누르십니까? 하나케미칼님 잠시만요. 지금 시향방송 중인데 도배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제가 시향방송 하다 당황했잖아요. 도배하지 마시고, 자 이어서 하자면은 이화공영
토목건설사인 이화공영, 그리고 환경생태보건사업, 조경사업, 환경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자연과 환경, 그런 이제 대구경 교량 기초 시공을 맡은 토목건설사인 특수건설, 이런 관련주들의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인 코엔텍도 엮여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런 종목들이 또 이제 움직임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아빠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TV 토론회가 있죠. 앞으로 이제 큰 이슈가 남았죠. 대선이 남았습니다. 그거에 따른 이제 후보들이 딱 이제 결정되어 있고, 이제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회원님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TV 토론회 한번 보시고, 오늘 오후 10시에서 12시는 이제 있고, 23일, 25일, 28일, 5월 2일 이렇게 이제 있는데, 토론회 보시고 이거 이제 투표는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누구 좋다, 누구 뽑아라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만의 주관대로 나은 정치를 하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후보에 한 표 던져줘야겠죠. 곧 있을 대선 참여합시다. 그리고 오늘 수익 나는 수요일입니다. 대박 냅시다. 화이팅 하시고, 저는 선재공경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감사합니다.